번째는 그 부동산 관리 관련된 측면입니다. 지난번 전세 사기와 관련해가지고 그 전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공인중개사 분들의 관리, 이 부분을 건의드렸을 때 굉장히 또 잘 도시 발전을 시켜 주셔가지고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확장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 처음에 전세 사기가 났을 때 이 공인중개사 분들, 물론 잘못한 분들이 계셨었죠. 그분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만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는 중요한데 계속 부정적인 처벌과 단속으로만 흐르다 보니 오히려 그 신뢰를 좀 무너뜨릴 수 있다. 그런 신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거래,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보호하고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청년들이 가서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야겠습니다. 네, 사실은 이게 부동산 거래의 관리지만 부동산의 관리도 중요합니다. 도시주택슬은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 포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.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동산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기도가 좀 스마트 도시 관리 체계로 좀 전환하는 역할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31개 시구에서 각각의 스마트 도시 그 개발 전략을 만들고 또 추진을 또 하고 있는데요.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가 지난 저희 알리백 플랫폼을 논의했을 때처럼 경기도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전략과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은 개별 시군에서 쓰는 어떤 예산을 줄이면서 감소시키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참여한다면은 경기도의 어떤 첨단 산업의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인천의 스마트 도시가 송도 신도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또 경기도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그와 함께 그러한 업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이제 도시주택실 내에 이제 토지정보과인데 토지정보과 그 부서 안에 지금 8개 팀이 있고 인원도 지금 정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현재 부동산 관리 그리고 향후의 스마트 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이 부서의 어떤 좀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전에 그 GIS를 한 15년 전, 20년 전쯤에 범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보기획 담당관실에 부서도 만들어가지고 과 단위로 풀어가다가 축소돼가지고 GIS 팀이 이제 토지정보과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아마 부동산 포털 정도로 축소돼서 지금 남아 있고 그 정보들이 우수하니까 매일 30만 뷰, 1년 1억 뷰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입니다. 그것이 효율 스마트 시티나 트윈 시티 디지털 트윈처럼 너무 과도하게 가면은 비용 효과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비용 합리성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한번 그러나 재정 여건이나 이제 인력 여건 때문에 좀 약간 두렵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네. 나아갈 방향은 맞지 않나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의 이제 부동산 포털은 아무래도 그 평면 2D 기반의 지도 위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그 축적되는 거라면은 향후에 스마트 도시로 전환됐을 때는 입체화된 지도에 그 정보들이 입혀진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나 이번에 알리백 플랫폼을 하면서 입체화된 경기도의 지형이 또 지도가 만들어졌거든요. 그걸 환경국이랑 좀 협의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입히게 된다면은 저는 물론 기본 플랫폼 체제를 잘 해야 되겠지만 31개 시군과의 정보의 호환성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호환성을 좀 고려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마 예산과 인원 일정 부분 투자돼야 되겠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개선과 그 지역 균형 발전된 내용입니다. 제가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가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예산 또 지원 조직, 어떤 정책적 지원은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와 함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. 왜냐하면은 경기도가 권한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 건의안 내에 지금의 여러 저희 위원 발의로 한 건의안들이 어떤 좀
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사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한 번 일회성인 건의안이 아니고 또 한 번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문제점들,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모으고 또 그것을 조사하는 단계, 연구하는 단계,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가령 규제로 인해서 공장들이 얼마나 난개발되고 있는지, 주택들이 난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축적해야 될 거고요.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건의안에 담겨가지고 저희 때에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 저희 다음 때에서도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 좀 종합적인 건의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 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겠습니다. 같이 협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며칠 전에 그 공인중개사 분들의 연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. 예, 거기서 그렇습니다. 그 들은 민원인데요.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 분들을 그 영업을 진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. 현재 경기도는 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현장 교육을 하면은 이제 무료지만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1인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발생한다고 합니다.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은 경기도가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현재 또 경기도는 그런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. 그게 네. 그 경기도 뭐 지인가 지식. 예.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장 교육도 이제 무료로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으시니까 온라인 교육도 이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혹시 실장님 이 내용은 그렇지 좀 말씀해 않아도 저 공인중개사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게 어려운 시기에 의병처럼 나서서 안전 전세를 지키겠다고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 전세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실천 과제라든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전달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분들이 와서 들어준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연수교육은 사실 공공에서도 또 공인중개사 분들도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교육입니다. 이 교육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공공과 공인중개사 모두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현장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상입니다.